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자, 우리 기출 문제 풀어봅시다. 자, 593페이지로 가시고 회사는 1276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1번에 단기 대손 충당금과 상계된 금액의 내용. 이번에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된 내용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5월 1일 주식회사 민국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 1,300만 원, 비만 계정 1,000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가정한 부도인데 1,000원 빼지 말고 부도 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전부 다 시인하라는 이야기다. 그죠? 자, 4월 1일 법원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만세에 대한 미수금 2천만 원. 이것도 법원 면책 결정이니까 대손 사유 충족하죠. 그러면 두 개 다 되는 거네요. 자, 대손 충당금 처리했고, 그래서 얘 대손 충당금이 제가 분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얘가 차변이 있다고. 그러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받으러.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미수금 이렇게 분계됐다 생각하면 눈에 잘 들어오죠. 자, 그럼 지금 반대로 대손 상각비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애 있죠. 얘는 그럼 뭘 의미하죠? 단기 회사 계상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얘 4천만 원이 기초고 얘가 단기 계상액이죠. 지금 얘가 기초금액이고 얘가 단기 계상액이고. 자,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이 있는데 외상 매출금 6억이 있고 이 중 2020년 7월 2일에 소멸시효 완성분 250만 원이 포함됐대요. 자, 이 말은 지금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소멸시효가 올해 완성된 건데 얘가 들어가 있다는 건 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도 들어와 있지 않잖아. 그러면 얘는 강제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강제신고 조정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장부상의 6억 중에서 단기 채권 잔액을 마이너스 250만 원 빼기도 해야 되겠죠. 세무조정 송금 산입도 하고 채권 잔액에서 250만 원 빼기도 하고. 다음 받을 어음 2억 원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400만 원 포함됐대요. 그럼 얘는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으로 적어서 빼면 되겠죠. 다음 4번에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기말 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200만 원 유보. 한도초가 난 거는 이제 전기 부인액이니까 올해 이따 또 추인하도록 할 거고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설정률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먼저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서 자, 우리 교재 1번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5월 1일 날 자, 우리 약속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고 매출 채권이고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금액은 1,300만 원인데 1,000원 비만 기록 뺀 금액이라고 가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1,300만 원 전부 다 시인하면 되겠죠. 다음 4월 1일 날 이번엔 미수금이죠. 이번 미수금이고 얘는 면책 결정이고 금액이 2천만 원
그리고 또 대손 충당금하고 처리된 건데 우리가 시인해 줄 거고.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죠? 자, 그럼 채권 잔액에서 우리는 3번 자료에 외상 매출금이 있고 장부 금액이 6억 원이다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250만 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만 원이라고 써야 세법은 얘 못 받는다는 거니까 채권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디도 흔적이 안 남아요. 그래서 안 있도록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바로 가서 송금 산입할 거죠. 250만 원만큼 강제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그럼 소멸시효 완성 채권 250만 원 유보 발생으로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이 되었고, 다음은 받을 어음이 2억 원이 있고, 여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400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400만 원 써주면 이제 얘 작성 끝났고, 자, 기본율 1%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번 자료에서 정기 2월 된 게 기초죠. 대손충당금 잔액 기초 잔액이 4천만 원이고, 단기 계상액이 1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4번에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한 게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200만 원이고, 그럼 12번에 충당금 장부 잔액이 얼마죠? 그렇죠. 700만 원이죠. 그러면 7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이대로 마이너스 200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작성이 끝났죠. 그럼 한도초가 6만 5천 원, 그리고 추인하는 거 200만 원, 이것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F4 한번 조정 등록 가서, 자, F4번 눌러서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6만 5천 원 유보 발생. 다음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2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조정하면, 자, 얘는 끝이에요. 생각보다 할만하다, 그죠? 자, 다음 632페이지로 가서 (1279) 632페이지 1279.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무조정하시오. 단 기존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할 것. 자,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이네요. 그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거나 아니면 증감했던 거겠죠. 그럼 정기월 1,500 적혀 있는 건 기초잔액을 말해주는 거고, 정기 부인액 300만 원 포함 적혀 있는 건 우리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한 거고, 단기 상계는 올해 처리한 거니까 장부에 쓸 일은 없죠. 서식에는 4월 10일 날 대손 요건 충족되는 채권과 상계했대요. 그리고 설정한 게 600만 원이네요. 그러면 단기 계상액에 600만 원 써줄 거고, 자, 아래 대손 발생 내역이 있네요. 4월 10일 날 단기 대손 처리한 450만 원은
채무자 파산 결정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으로 확인된 채권 외상 매출금. 얘가 지금 이 450만 원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 거네요. 다음 8월 10일 날 설명시 완성된 외상 매출금이 800만 원 있고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예정이다. 그 말은 곧 대손 처리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실 지금 대손 충당금 많이 남아 있잖아. 기초가 있고 많이 남아 있는데도 처리 안 한 거죠. 자, 그럼 자, 얘는 송금 산입할 거예요.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놨잖아.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내역이 정기말, 단기말 거 주네요. 그러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장부 금액은 정기말 거 쓰나요? 단기말 거 쓰나요? 우리 네오박스 2번 쓸 때는. 그렇죠. 단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할 거죠. 그럼 얘는 왜 줬을까? 친절한 거예요. 장부 안 줘야 안 해도 되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못 보는 게 뭐죠? 정부 안 주고 있는 게 실적률 안 주잖아. 실적률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럼 실적률을 이따 계산하면 되고 정기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300만 원 있다. 이거 이야기죠. 근데 아래에 또 대손금 부인액이 있네요. 5천만 원. 그럼 외상 매출금 관련으로 당연도 대손 요건을 충족 못했대요. 그러면 5천만 원은 정기 거에서 아직도 채권 잔액 줄이지 말라고 5천만 원 써줘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말. 자, 그럼 이제 먼저 자 얘네들 작성부터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한 회계 그 대손 처리한 거는 4월 10일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와서 4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대손 사유는 파산. 괜히 업그레이드 하니까 얘가 옆에 뜨는구나. 갑자기 내가 안 느끼던 걸리적거리는 애가 있길래. 자, 그 금액이 45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 처리했으니까 얘는 45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지금 대손 충당금 설정할 채권은 외상 매출금만 설정할 거네. 그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고 채권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장부가액은 3억 6천만 원이고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으로 만들 거면 자, 먼저 정기말 부인액이 5천만 원 있는 게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 못한 게 있죠. 그러면 아직 5천만 원을 세법이 생각하는 건 5천만 원 잔액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대손 안 맞으니까 신 못하니까. 다음 우리 대손 발생 내역의 8월 10일 거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빼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8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또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감 조정에 가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800만 원 이거 발생으로 써놓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특이한 거 없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우리는 세법이 생각하는 이제 대손 실적률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정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을 주니까 자, 그럼 얘는 5억 7,5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세법이 생각하는 거는 정기에 5천만 원 줄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긴 줄어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더한 걸 분모에 둬야 되겠죠. 그럼 분자에는 우리가 올해 대손 당한 걸 생각해 보면 450만 원 대손 처리했죠.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설명시효 완성된 거 얘도 세법이 지금 대손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세법은 잔액이 6억 2,500인데 지금 1,250만 원 대손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문제 내는 사람은 똑똑해요. 딱 떨어지게 줄 거예요. 계산기 계산해 보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 분모는 우리 장부 기초 잔액에다가 18번의 전기를 더하라고 쓴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돼 있으면 빼주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 450만 원 28번 31번 금액에 여기 단기에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있으면 더해줘라고. 어제 제가 썼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2% 나오나요? 그죠? 얘는 생각보다 똑똑해. 그죠? 그럼 실정률 눌러서 얘를 2%로 바꿔주고 2%로 바꿔주고, 자 이제 첫 번째 자료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에서 전기월은 1,500이고 전기 부인액은 300만 원이고 단기 설정 얼마죠? 그렇죠. 600만 원이죠. 그럼 충당금 보충액은 그렇죠. 1,050만 원이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한도초과에 조정하고 전기 부인액, 한도초과 부인액 추인하고, 자 조정 등록 가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유보 발생,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유보 감소. 그럼 이렇게 세 개 조정이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작성하신 거죠. 예, 예, 예. 그죠? 자, 우리 그 스마트에 가지고 만약에 얘가 나오면 그냥 칸이 한 개예요. 그럼 4,200이라고 쓰시면 돼요. 얘 둘이 전기 단기로 나눠져 있지 않거든. 그냥 어디 갔나? 정감이 여기 있네. 여기 4,200 있죠? 그 스마트에는 이 서식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지금 K11 우리 편리하라고 전기 단기를 나눠서 적어 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얘를 순액으로 만들어서 4,200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봅시다. 654페이지. 자, 1281.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대손 실종률은 1%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 실종률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1번에 매출 채권 내역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 매출금 뿐이라고 가정한다. 외상 매출금은 8억 410만 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410만 원이 포함됐대요. 자,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인가요? 아니죠. 그냥 매출세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 없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대손 충당금 계정에 대해서 보면 기초 300이 있고 단기 회사 계상액이 850이고 충당금 부인액이 120만 원. 그럼 지금 300만 원 쓴 게 있다. 그죠? 자, 대손 발생 내역이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 매출금 100만 원 회계 처리했네요. 6월 12일 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 6개월 경과했고 외상 매출금이고 문제 없죠? 자, 위 내용 중 필요한 경우 재무회계 메뉴에 계정별 원장 등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한다. 진짜 친절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손 충당금 썼다 뭐 이런 말 없죠? 그러면 얘 조회해야지. 그리고 이거 봐도 느낌은 오시죠? 지금 대손 당한 거는 총 합이 500인데 지금 기초가 300이라서 300밖에 안 끌었었어요. 그러면 대손 상각비가 썼다라는 건 우리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얘 100만 원 끌었었고 얘 200 나눴겠지. 그죠? 순서대로 갔을 거니까. 자, 그럼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서 자, 먼저 1월 23일 날 외상 매출금이고 매출채권, 다음 6번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100만 원. 자, 여기까지 쓰셨죠? 그럼 원장 조회에 가면 이번에 분계 내역 볼 거니까 원장 조회로 간 거예요. 자, 여기에 가면 일단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우리 썼기 때문에 일단 외상 매출금이 나와요. 근데 보기가 불편하니까 1월 23일 것만 잡아서 그럼 얘 보이죠?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에 분계가 보일 거예요. 그럼 아래 분계 보면 대손 충당금하고 전액 처리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고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우리는 전액 시인하면 되겠죠. 다음 6월 12일 날 외상 매출금이고 매출채권이고 얘는 부도 6개월 경과고 금액 400만 원이고 자, 원장 조회 가서 6월 12일 날 자, 여기에서 400만 원 부도 난 건 얘네. 그럼 얘 더블 클릭하면 아래 분계가 우리의 예상대로 대손 충당금 200, 대손 상각비 200 이렇게 썼죠. 자, 그럼 우리는 대손 충당금에 200만 원 시인하죠. 자, 그럼 얘는 그렇죠. 199만 9천 원만 하고 여기에서 1,000원을 부인해야 되겠죠. 그럼 부인액이 1,000원이 뜯네요. 자, 다음 채권 내역이 1번 문제죠. 1번이죠. 자료. 외상 매출금이고 8억 410만 원이다. 그 외에 따로 쓸 거는 없고 자, 실적률은 1%다라고 했고 그럼 장부상 기초잔액은 300만 원. 부인 누계액은 120만 원. 단기 계상액은 850만 원. 12번은 얼마를 쓰죠? 다 썼으니까 없죠. 그래서 0원이다.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네요. 우리 조정 몇 개 해야 되죠? 그렇죠. 3개 해줘야 되죠. 부인한 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자, F3은 조정 등록 가서 시험 때는 비만 기록 기산자랑 한 개밖에 없잖아. 부인한 거. F4번 눌러서 대손금 부인에 1,000원 유보 발생. F4번 눌러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발생. 그리고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감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이제 3개 풀었는데 3개가 문제 스타일이 다 틀리죠. 그래서 내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앞에 문제랑 똑같다고 저 같은 사람한테 차이가 없다는 소리 안 듣잖아요. 그죠? 자, 679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83. 자, 2번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대손 발생 내역에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야. 그럼 1월 10일 날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원에 대한 법원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외상 매출금 2,200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법원 면책 결정이니까 문제 없죠. 자, 그리고 4월 8일 예전 주주인 권승준 씨가 사망하여 대손금 1,500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단 당사와 권승준 씨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자, 얘 대손 되나요? 되죠. 문제 없죠.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그럼 사망 대손 사유가 되죠. 그래서 문제 없고 10월 4일 날 거래처인 주식회사 장단으로부터 받은 받으러움 2,500만 원이 부도 발생했다. 되나요? 10월 4일이니까 이번에 전액 안 되겠죠? 그럼 2,500 다 부인할 거고. 자, 그럼 자, 얘 장기 대여금일까요? 단기 대여금일까요? 그렇죠. 친절하게 그래서 여기 T 계정에 적어줬죠. 지금 다 대손 충당하고 상계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정보 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외상 매출금 거고 얘 장기 대여금이고 얘 받으러움이 지금 대손 처리할 때 썼던 그 T 계정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기초 그리고 올해 단기 계상에. 그럼 대손 관련 기말 채권은 얘 기말 잔액으로 둘이 써주면 되고 4번에 전기 대손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의뢰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1,325만 원이 있다. 기초 부인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손 설정률은 1%로 한다. 지금까지 문제 중에 제일 좋죠. 자, 그럼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서 1월 10일 첫 번째가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 얘는 면책 결정이었고 금액은 2,200.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고. 다음 4월 8일 장기 대여금, 기타 채권, 대손 사유는 사망. 금액 1,500만 원. 대손 사유 신되고. 다음 10월 4일 날 받을 어음 매출 채권 부도 6개월 미경과 얘는 전부 다 부인한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채권 내역으로 가서 자, 외상 매출금은 9억 2,737만 3천 원이고 받을 어음은 1억 7,20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 1%, 단기 기초잔액이 7,200만 원, 단기 계상액이 2,532만 8천 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1,325만 원. 그럼 충당금 장부 잔액은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자, 얘 금액도 맞고 다 맞죠? 이번엔 금액들이 단위가 다 크다. 그죠? 2,500 부인하고 한도초가 그리고 전기 한도초가 주인. 자, 조정 등록 가서 자, 대손금 부인액 2,500만 원 유보 발생.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유보 발생.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유보 감소.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에요. 자, 다음 716페이지 1286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 1%고 당해 연도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에서 전기 2월 대손 충당금은 1,200, 이 중에 부인액이 300만 원. 회사는 5월 2일 대손 충당금 380만 원을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였으며 이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채무자 소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채권이다. 그럼 문제 없네요. 사망으로 해서 외상 매출금이 대손 충당금을 외상 매출금과 상계했다고 적혀 있는 거죠. 자, 단기 회사는 500만 원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차기 월액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채권 잔액으로 단기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3억 2천만 원, 미수금 잔액은 3,400만 원이며 미수금에는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고정자산 미수금도 넌 못 받으면 대손인 거잖아.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고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유보 금액 잔액이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에 750만 원 있으며 아직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외상 매출금에 과거에 750 부인했던 게 있는데 아직 충족 안 됐다고 했으니까 전기 칸에 써서 채권 잔액 높여줘야 되겠죠. 그죠? 세무조정은 상관없고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충족했다라고 말하면서 잔액은 안 바꾸고 세무조정 추인할 정도도 이제 나올 때쯤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출제 요인이하면 이제는 그쯤 낼 것 같지 않나요? 안 나왔으면. 자, 그럼 이제 우리 대손 처리한 거는 첫 번째 1번 자료에 2번 점 보면 5월 2일 날 외상 매출금이고 매출채권
4만 380만 원. 그리고 얘를 시인했다. 자, 이번 자료에서 외상 매출금은 3억 2천, 미수금은 3,400만 원. 자, 그리고 3번에서 정기 자적의표에 남아있는 750만 원에 부인했던 잔액 아직 해소 안 됐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성 끝났고, 자, 장부상 기초잔액은 1,200, 부인 누계액은 300만 원, 단기 계상액은 500만 원, 충당금 보충액은 820만 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무조정은 이 두 개만 하면 되죠. 여기는 지금 할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 두 개만. 자,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958만 5천 원 유보 발생.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유보 감소 처리하면 끝이죠. 근데 계속 보니까 할만하죠. 그래서 앞에 전체적으로 하나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뭐가 많은 것 같다가 막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쪽 포인트 저쪽 포인트 이렇게만 포인트만 주고 있으니까 여러 개를 섞어서 안 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 쪽에 냈다는 것만 찾으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우리 한 3개 정도 보이잖아요. 그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